안녕하세요. 미분방정식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인티그럴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이 Forced Harmonic Oscillator Equation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Forced Harmonic Oscillator Equation을 우리가 이제 왼쪽에 나오는 항을 지금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오메가 제곱을 더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y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부분을 우리가 오퍼레이터 l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y가 f가 되는 이런 식의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초등학생한테 풀어보라면 어떻게 할까요? ly는 f니까 양변을 l로 나눠 가지고 y는 l분의 f다. 초등학생도 분수를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L은 숫자가 아니라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분모에다 갖다 놓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머리를 써서 그러면은 이제 L 인버스라고 하고 L이라는 오퍼레이터에 인버스 오퍼레이터를 걸면 된다. 말은 멋있지만은 인버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말이 정의가 안 됐죠, 아직은. 자, 그런데 만약에 L이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였다라고 하면은 그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인버스를 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L에다 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되더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을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자, 이와 흡사한 개념이 이 오퍼레이터 L에 대해서도 우리가 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어떤 함수에다가 이제 이렇게 걸었을 때 이 함수가 1에 해당하는 델타 펑션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지금 위에 나온 방정식에서 이것을 우리가 L, G, T 뭐 여기다 우리가 T0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된 것이 델타 T 빼기 T0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 그 솔루션을 우리가 G라고 부르고 이 G를 이제 그린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G라는 것이 앞서서 봤던 L 인버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G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그린스 펑션 또는 뭐 커널 이런 말로도 씁니다. 수학자들이 이제 쓰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버스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y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ft가 어떤 함수이든지 간에 이 경우에 우리가 g에다가 t0 된 것에 ft0를 곱하고 이제 t0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일반해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치 L 인버스와 비슷한 것인데 그 인버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그린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 펑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른쪽에 나오는 델타 펑션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런 델타를 우리가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정의를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x가 0이 아닐 때는 이 값은 항상 0이 되고 x가 0일 때는 뭐 무한대라고 말을 했지만 좀 애매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모든 x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기는 이제 어려운데 어쨌든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것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가 0인, 즉 델타 펑션의 아규먼트가 이제 0인데요. 그 0을 포함하는 어느 적분 구간에서 적분을 하더라도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플러스 엡실론까지 델타 x dx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x는 파지티브로 해야지 되겠죠. 이 값은 항상 1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우리가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함수 fx에다가 델타 함수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델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아규먼트가 0이 되는, 즉 x가 s가 되는 지점에서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s 빼기 엡실론, s 더하기 엡실론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고 해도 같은 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보게 되면은 지금 이 x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x가 s 빼기 엡실론 더하기 s 더하기 엡실론
해서 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f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면 우리가 fs 값에서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그래서 그건 상수 취급을 해서 뽑아내고 남아있는 것을 이제 델타 함수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fs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델타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함수에다가 델타 함수를 곱했을 때는 델타 함수의 아규먼트가 0이 되는 지점에서 함수 값을 픽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지금 이 s라는 것을 포함하는 작은 구간만 잡으면 되니까 a, b라는 구간을 잡고 그 사이에 s가 있다. 그러면 이제 fs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반면에 만약에 이 s가 이 a, b 구간 바깥에 있게 되면은 즉 바꿔 말해야지 델타 펑션이 아규먼트 0이 되는 지점을 지나지 않게 되면 항상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펑션에 우리가 성질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 델타 펑션에다가 우리가 fx를 곱하는데 델타 펑션을 그냥 곱하는 것이 아니라 n번 미분을 한 델타 펑션을 곱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노테이션에서 이렇게 이제 슈퍼스크립트로 괄호하고 n 쓰는 것은 이것을 이제 x에 대해서 n 차례 미분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뭐 하나만 먼저 해볼까요? fx의 델타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자, 구간은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분적분을 통해서 다 값을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부분적분을 하면은 델타 x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빼기 f 프라임에 그 다음에 델타가 붙는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델타 펑션은 0이니까 이것은 이제 항상 0이 되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df dx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델타 펑션에서 이벨리에이트를 하니까 x가 s인 지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s라고 써야지 맞겠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n번 미분했다라면은 매번 이제 부분적분을 하면서 부호가 바뀌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여기 n이 빠졌군요. f를 이제 n번 미분한 값을 s에서 이벨리에이트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델타 함수의 중요한 성질로 우리가 h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hx는 x가 0일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이었다가 이제 x축이라고 잡죠.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플러스 1이 되는 즉 우리가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x가 0인 지점에서 2분의 1을 주기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헤비사이드 펑션이다 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그냥 세타 x 또는 ux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hx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hx를 x가 작을 때는 0보다가 그럴 땐 0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1이 되는 그런 스텝 펑션이었다라면은 이 중요한 성질이라는 것이 바로 h 헤비사이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델타 펑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양쪽을 적분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다 0이 되니까 일치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0을 포함하는 구간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양쪽을 적분해 보게 되면은 헤비사이드 펑션의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이제 뺀 게 나오는데 여기는 1이고 이건 0이니까 결국 1이 되죠. 오른쪽은 델타 펑션의 성질에 의해서 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에 미분한 것이 델타 펑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 펑션의 성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델타 펑션은 앞서 말한 대로 우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즉 델타의 마이너스 x는 델타 x와 같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함수다 보니까 한 번 미분한 것은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델타 프라임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성질에서 우리가 델타의 a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질을 쓰게 되면은 x 빼기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되고 이것은 이제 x 빼기 a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성질로 델타 x가 아니라 델타의 AX가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 A가 부호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전체적으로 이제 우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AX라고 이제 하는 것은 A가 0보다 큰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우리가 dx 적분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인데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ax를 다시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x'이라고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델타 x'의 dx에 해당하는 것이 a분의 dx'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a분의 1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a가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에 똑같이 치환을 해서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은 델타의 ax라고 하는 것은 a 절대값 분의 1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델타라고 하는 거 안에 ax 형태도 아니고 fx라고 하는 아예 x의 함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델타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아규먼트가 0이 되는 그럴 경우에만 이제 의미가 생기니까 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이 x가 xi일 때 0이 됐다 라고 해서 이제 이 f라는 함수가 제로 값으로 xi를 갖는다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f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일러 급수 전개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f'의 xi에 x 빼기 xi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더 나가는 항은 많을 텐데요.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리가 이것을 델타 함수에다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으로 xi가 이제 제로가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델타 함수에 fx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f'xi에 x 빼기 xi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x가 xi 굉장히 근처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뒷부분 항은 일단 무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이 f'xi의 절대값 분의 1에다가 델타의 x 빼기 xi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델타 함수 안에 fx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로 값에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이 f xi 분의 1 이런 거에다가 델타를 곱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필요했던 조건이 fxi는 0이고 또 반면에 이것이 한번 미분한 것은 0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따져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xd에 우리가 더 나오는 항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바꿔 말하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f 더블 프라임의 xi, x 빼기 xi 제곱 이렇게 됐을 텐데요. 델타 함수는 0이 되는 지점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x가 xi 아주 근처에 있다라고 해서 이 뒤에 것은 항상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위에 있는 걸 볼까요? 델타의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b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포뮬라를 써보게 되면은 제로가 a와 b 지점에서 나오고 a와 b가 이제 다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밑에 있는 포뮬라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a 빼기 b의 절대값분의 1에 두 개의 델타의 합으로 이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f'xi가 0이 되어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이 f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항도 0이고 두 번째 항도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우고 자, 다시 써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 팩토리얼 분의 1에 f 더블 프라임의 이제 xi 그 다음 항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xi 제곱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위에 포뮬라에서 보듯이 A와 B와 같아지는 경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분모에 나와 있는 A 빼기 B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0이 되어 버려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의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그냥 무한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 자체적으로 무한대란 말은 좀 이상하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gx라는 함수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델타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fx가 f'xi가 0이 안 되는 그 경우에 한정을 해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 델타 펑션을 우리가 적분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리에 트랜스폼 두 가지 적분 변환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보겠습니다.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델타 함수의 t 빼기 t0 된 것에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0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pt 승을 델타를 곱해서 적분하는 것인데요. 자, 바로 그냥 계산이 되겠습니다. 델타 함수라고 하는 것이 t가 t0인 경우에만 픽업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 t0 이렇게 바로 얻어질 수가 있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푸리에 트랜스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푸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그 보듯이 어떤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도 이제 불렀던 부분인데 dx 적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2분의 파이분의 1을 곱하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gk 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써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 gk라고 하는 것이 2파이분의 1에다가 델타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바로 적분이 되네요. 해보면은 2파이분의 1이 있고 x 자리에다가 x0를 집어넣으라 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원함수를 얻는 그 fx를 한번 써보자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gk에다가 exponential ikx를 곱해서 k 적분을 하는 이것이 이제 원래 관계였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2파이분의 1 앞에서 이제 구해놨던 이 gk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2파이분의 1은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ikx0인데 묶어서 같이 써주게 되면은 x 빼기 x0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원래 함수였던 델타의 x 빼기 x0 해서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을 이제 늘 보던 이 2파이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적분한 것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을 바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린스 펑션을 직접 구하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린스 펑션은 이 방정식이 하모닉 오슬레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fx 대신에 이 델타라고 하는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g0 그 다음에 g'0를 다 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g라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g0, g'0가 0이니까 이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것은 p제곱 y 더하기 오메가 제곱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y 한 것이 자, 오른쪽에 와가지고 이 델타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앞서서 얻어본 적이 있죠. 마이너스 p t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y라는 것을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t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이 테이블을 바로 봐가지고 이 솔루션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이제 비슷한 것이 뭐가 있었냐라면은 sin at라는 것에 라플라스 변환이 p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다 라는 식이 있었죠.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분자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t 제로승이 이제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또 다른 형태를 하나를 봐야지 되는데요. 다른 함수 하나를 우리가 ft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이제 t가 a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gt-a가 되고 t가 a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0이 되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지금 t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a보다 큰 쪽에서는 우리가 gt 빼기 a라고 하는 함수로 되고 그 아래쪽에서는 다 0이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ft라고 불러보고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정의를 써주게 되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물론 ft에다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pt승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ft라는 것이 0에서 a까지는 그냥 0인 값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적분 구간을 우리가 a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에서 무한대 적분 구간에서는 ft라는 것이 g의 t 빼기 a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써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t 빼기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gt 프라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 승은 t 프라임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dt 적분은 dt 프라임 적분이 되는데 적분 구간이 a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t 프라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t가 이제 a부터니까 t 프라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것은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a승을 앞으로 빼내놓고 나면은 남는 것이 흔히 보던 라플라스 트랜스폼 모양이 되죠. pt 프라임, dt 프라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a승의 이 g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t 대신에 t 빼기 a로 a만큼 시프트 시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a승이라고 하는 팩터가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y라는 것이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익스포넨셜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저 y를 한번 나눠서 써볼까요? 저것을 우리가 p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쓰고 오메가 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t0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앞부분이 우리가 sin 오메가 t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g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붙는 그 팩터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a만큼 시프트 시킨다고 하는 즉 바꿔 말해서 이제 t0만큼 시프트 시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 g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은 g라는 것이 오메가 분의 1 하고 사인 오메가의 t 빼기 t0 자 이렇게 이제 형태를 갖게 되고 단 t가 t0보다 클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0이 되는 t가 t0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형태로 써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이 First Harmonic Oscillator의 그린 펑션에 해당이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그린스 펑션을 구했으면 우리가 원래 출발했던 First Harmonic Oscillator의 일반회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솔루션을 이 그린 펑션을 써가지고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 그린 펑션에다가 ft0를 곱한 다음에 t0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t0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해가 된다. ft가 어떤 함수이든지 간에 일반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ly라는 오퍼레이터로 불렀었죠. 그래서 ly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L이라는 오퍼레이터는 이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것이니까 적분 안으로 우리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LG라고 하는 것이 델타 펑션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고 바로 그린스 펑션의 특징이죠. 자, 그렇게 하고 ft0, dt0가 되기 때문에 바로 f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라고 하는 것이 원래 출발했던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는 것이죠. 자,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될까요? y0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y0가 0이면은 지금 그린 펑션의 t자리가 이제 0이 되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린 펑션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G0가 0, G'0가 0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만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을 그린스 펑션을 써가지고 푼다라고 말을 하고, 이 그린스 펑션을 쓰게 되면은 일반 해가 항상 이런 형태의 이 솔루션이 그린 펑션 곱하기 external force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린스 펑션은 우리가 이제 커널이다라고 수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용어인데요. 커널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FT제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external force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시간 t가 쭉 변하면서 이제 계속 걸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특정 t0 시간에 잘게 쪼개 가지고 이런 시시각각 이제 이렇게 계속 임펄스가 이제 가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임펄스에 대한 리스판스가 그린스 펑션이니까 그런 각각의 임펄스에 대한 합을 쭉 하게 되면은 솔루션 y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린스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꼭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해야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First Harmonic Oscillator Equatio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가 fx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이 yx라고 하는 솔루션이 그린스 펑션을 구했을 때 g 곱하기 f를 적분한 형태로 이제 쓰여지는 경우를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x가 0일 때 y 값은 0, 또 x가 2분의 파이일 때 y 값도 0, 이런 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앞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쓸 때는 y0가 0, y'0가 0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x의 두 지점에서 y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이 하모닉 오슬레이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린스 펑션을 우리가 이제 풀 때 앞서와 같이 오른쪽에 델타 펑션을 넣고 직접 풀 수도 있지만은 x와 x' 이 같지 않다라고 하고, 즉 바꿔 말하면 오른쪽에 나오는 델타 x 빼기 x'을 우리가 쓰지를 않고 일단 x와 x'이 다른 그 경우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델타 펑션은 바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델타 펑션은 나중에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x가 x'과 같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x라고 하는 것을 0에서 2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x와 x'이 같지 않은 경우는 x가 x'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 두 가지 경우겠죠. 자, x가 x'보다 작을 때는 x가 0을 값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equal을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x가 0이 가능하고 그 지점에서 이 x가 0일 때 값이 0으로 잡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린스 펑션이 만족해야 될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하모닉 오슬레이터 이퀘이션이고 오른쪽이 0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g가 sin x나 cosine x 이제 이런 해를 가질 텐데요. x가 0일 때 0이 되는 해는 sin x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sin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계수가 아비트러리인데 이 계수를 이제 x'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입장에서 볼 때는 x'은 뭐 상수나 마찬가지죠. 자, 반면에 x가 x'보다 클 때는 x가 이제 2분의 파이가 가능하게 될 텐데, x가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 x가 이제 좋은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자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두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sin x, 하나는 코사인 x에 비례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보자고 하면은 x라는 그래프가 x축이 0에서 이제 2분의 파이까지 바뀌게 되고,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x'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한쪽 또 다른 한쪽 해가지고 이 그린스 펑션을 보게 되면은 끝점에서는 묶여 있으니까 0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 x가 x' 되는 지점에서는 이 g라는 함수가 연속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이 어느 경우에 연속을 요구하고 또 안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연속이라고 하고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x가 x'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 지점에서 그래서 x 프라임 sin x 프라임 이렇게 되고 오른쪽 관점에서 볼 때는 bx 프라임의 사인이 코사인이죠. 코사인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 컨티뉴이티에 의해 가지고 a x 프라임 한 것이 이제 b x 프라임의 코사인 x 프라임 이 조건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에 대한 조건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 펑션이 x가 x 프라임 지점에서 연속이라야지 된다 라는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a와 b 두 개의 정해지지 않은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하겠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스 펑션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스 펑션이 만족해야지 될 방정식에 앞서서 우리가 x와 x 프라임이 다르다고 하고 식을 풀었었는데 지금 이 델타 펑션을 다시 한번 등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 그린스 펑션이 이 미분 방정식 관점에서 오른쪽에 델타 펑션이 나오는 것을 만족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식을 우리가 x 프라임 빼기 엡실론에서 x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으로 이 작은 구간에 대해서 식 전체를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이미 미분된 형태이니까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은 dg dx가 되고 이것을 이제 x 프라임 빼기 엡실론 x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되겠죠. 자, 반면에 g라고 하는 함수는 연속 함수이고 x 프라임 빼기 엡실론 x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 해가지고 엡실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구간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이쪽에 나오는 이 적분은 이게 이제 유한한 값이다 그러면은 유한한 값에다가 2배의 엡실론이 곱해지는 식이고 우리가 엡실론을 0으로 보내게 되면은 무시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없어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함수로 나온 함수는 우리가 x 프라임을 포함하기만 하면은 그것을 아무리 작은 구간이라도 적분을 할 때는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적어 보게 되면은 이 그린스 펑션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x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 지점에서 이 x 프라임 빼기 엡실론 지점의 값을 빼주게 되면은 1이 돼야지 된다라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x 프라임 더하기 엡실론은 x가 x 프라임보다 클 때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b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x 프라임으로 다가가는 엡실론이 0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bx 프라임에 sin x 프라임 한 개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이제 x 프라임보다 작아지는 지점이니까 ax 프라임 그 다음에 코사인 x 프라임 이게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었던 식 하나를 더 써보면은 연속 조건에서 이 식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써보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프라임, b는 마이너스 사인 x 프라임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따라서 이거 최종적으로 이제 그린스 펑션을 다 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다 써보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프라임에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프라임에 코사인 x 이런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간을 잘 표시를 해야지 되겠죠. 프라임 2분의 파이 두 번째 경우에는 x가 x 프라임보다 커지는 경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린스 펑션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이 그린스 펑션을 구하는 이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이 델타 펑션이 없는 영역에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해를 적분상수 또는 뭐 아비트럴 이 개수를 둔 상태에서 델타 펑션을 우리가 적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고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개수들을 정해서 그린스 펑션을 구하는 이런 방식이 아주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적용을 해 가지고 다른 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린스 펑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포텐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의 포텐셜을 파이라고 하고 그 파이를 라플라시안을 이제 취했을 때 오른쪽에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로가 나온다. 로는 차지 덴시티다 하는 것을 이제 전자기학에서 가장 처음에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라고 하는 게 3차원 공간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전압 분포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이 어떤 라플라스 방정식에 우리가 그린 펑션을 소개를 하고 그 그린 펑션을 g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4파이 델타 이런 식으로 3차원의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해를 이제 구하고, 즉 바꿔 말하면 이제 그린 펑션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한 다음에 이 그린 펑션에다가 마찬가지로 r 프라임이라고 쓰고 density r 프라임에 대한 이거를 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일반적인 포텐셜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 문제는 좀 밀어놓고 바로 여기 그린 펑션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린 펑션은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얻기보다는 답을 이미 갖다 쓰고 한번 검증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린 펑션 g는 아주 간단하게도 우리가 원점에서 거기까지 r 벡터의 크기, 즉 r분의 1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라플라스안의 r분의 1이 마이너스 4파이 델타 펑션이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레디언트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안의 우리가 r분의 1을 이제 라플라스안을 걸게 되면은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r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레디언트 r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r 세제곱분의 r 벡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편미분을, 자, r이라고 하는 것이 r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를 취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x성분은 x 드리버티브를 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는 이제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편분이니까 2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r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r 벡터의 x 성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 성분, z 성분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r 세제곱분의 r 벡터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의 다이버전스를 취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r이 0이 아닌 경우, 저기다 쓰겠습니다. r이 0이 아닌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직접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항상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r이 0이 되는 경우에는 r분의 1이니까 정의가 되지를 않죠. 바로 우리가 이 델타 펑션의 특성을 갖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델타 펑션임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을 공간에 대해서 어떤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3차원 적분이 될 텐데요. 3차원 볼륨 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앞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이것이 물론 여기 이제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이렇게 이제 볼륨 적분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다이버전스 요령을 배웠으니까 이것은 이 볼륨을 우리가 구형으로 잡았을 때 그 구의 표면적에 대한 면적 벡터 적분으로 이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다이버전스 요령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면적 적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 수직한 노멀 벡터니까 바로 r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r 벡터에다가 r 단위 벡터를 곱하니까 r이 되겠죠, 바로. 그래서 r 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되는데, 자,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에 대한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고, 표면적 4파이 r 제곱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을 적분을 했더니 볼륨 적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4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4파이 델타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앞서서 우리가 전자기하의 포텐셜 문제에 해당하는 그린스 펑션이 이 라플라시안의 g를 한 것이 마이너스 4파이 델타 r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써보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r분의 1이 바로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그린스 펑션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델타 펑션의 지점이 r 벡터로 이렇게 되지가 않고 r 벡터 빼기 어떤 특정 지점 r1이었다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원점을 이제 r1 벡터로 옮긴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되고 또 그린스 펑션이 되는 것은 r 빼기 r1 벡터 크기분의 1 이렇게 이제 바꿔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r1 지점에 차지 q가 점전화 q가 있을 때 생겨나는 포텐셜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컨덕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어느 경계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 빈 공간을 이제 왼쪽에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적당한 지점에 도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퍼펙트 컨덕터다. 뭐 전류가 무지하게 잘 통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퍼펙트 컨덕터 아니 말고 이제 바깥쪽 공기 중에 어느 한 점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원점을 잡고 이 점을 이제 R1 벡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도체 바깥에 어느 한 지점 R이라고 하는 벡터의 포텐셜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도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체가 있는 것의 이 면 S라고 불러볼까요? S라는 면에서 포텐셜이 예를 들면 0이다. 등지연이 면을 이루기 때문에 0 또는 컨스탄트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린스 펑션을 이용을 해서 포텐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퍼스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양쪽 끝이 묶여가지고 x가 0일 때, x가 2분의 파이일 때 0이다라는 조건을 놓고 이 포텐셜 문제를 푸는 거, 그때 이제 포텐셜은 아니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를 푸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흡사하게 지금 경우에도 이 도체 바깥의 어떤 빈 공간에 우리가 포텐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린스 펑션을 이 바운더리를 만족시켜주는 즉 그린스 펑션도 우리가 S 경계면에서 0이 되는 그러면서 오른쪽에 나오는 이 델타 펑션을 또 유지하는 이런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r 빼기 r1 벡터의 절대값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이제 그린스 펑션이 되지만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계 조건으로 지금 S면에서 이 그린스 펑션이 0이 돼야지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냥 R 빼기 R1 벡터분의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점, 예를 들어 가지고 R2라고 하는 지점이 도체 안에 있고 그럴 경우에 그것에 해당하는 R 빼기 R2 벡터 절대값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를 취해보게 되면은 이것도 여전히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영역이 도체 바깥이기 때문에 R 벡터는 절대 이제 R2 벡터와 같아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델타 펑션이 이제 나올 일이 없고요. 그러면은 R 벡터 빼기 R2 벡터의 델타 펑션일 텐데 그래서 항상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보태가지고 여기다가 그린 펑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여기 적어놓은 r 빼기 r1 벡터분의 1에다가 또 r 빼기 r2 벡터분의 1에 어떤 적당한 상수배를 해줘가지고 이 더한 것을 그린 펑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라플라시안 g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것은 항상 0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첫 번째 것에서 이제 이 델타 r 빼기 r1 이런 식의 델타 펑션이 나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g가 s라고 하는 경계면에서 0이 된다 라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 경계면을 적당한 조건을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그린 펑션 g라고 하는 것은 항이 더 보태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볼 수도 있겠죠. 알파1, 알파2에 우리가 또 다른 뭐 R3 벡터 이런 걸 이제 쭉 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R2, R3는 다 도체 안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델타 펑션을 주지 않는 그런 항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 S 경계의 면에서 0이 돼줘야지 되겠다 라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알파1, 알파2 이런 상수들을 잘 정의함으로써 잡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 차지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그린스 펑션을 쭉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린스 펑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L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인호모지너스 이쿠에이션으로 쓰여지는, 물론 이게 1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리니어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이 3차원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L이라는 오퍼레이터가 X 드리버티브 뿐만이 아니라 Y, Z 드리버티브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에 오른쪽에 이제 델타 펑션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 G를 그린스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 그린스 펑션은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린스 펑션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들을 쭉 구해가지고 아비트러리 컨스턴트를 갖도록 그렇게 잡고 오른쪽에 델타라고 나오는 것을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바로 전에 봤듯이 1차 미분한 것을 기울기를 양쪽에서 적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추고 하는 거 보셨죠? 또는 다이버전스 이름을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나오는 임의의 상수들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오른쪽 델타 펑션 적분을 통해 가지고 양쪽을 매칭을 시켜가면서 이 개수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그린스 펑션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하면서 또 이제 임펄스에 대한 리스폰스 펑션으로 이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린스 펑션을 구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그 그린스 펑션에다가 우리가 이제 R 프라임이 있다 그러면은 FR 프라임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일반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그린스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강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학기에 수리물리에서 나가야지 될 진도는 다 이제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까지가 진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 이후에 수리물리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 수리물리 과목이 역학하고 이제 합해져 가지고 수리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학기 때 강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수리물리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요. 그 뒷부분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하면서, 물론 뭐 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우리가 윤곽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